네, 안녕하십니까. 립바른 소리의 백미란 아나운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지하도 상가 25곳 임차권 거래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권리금 대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김지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민의 삶을 체험함으로써 진정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한 달 동안 서울 강북구 옥탑방에서 생활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서울시가 1년여간 이어진 논란 끝에 서울을 대표하는 을지로, 명동, 강남, 영등포 등의 지하도 상가 점포 2,700여 곳의 임차권 양수 양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장사를 그만두더라도 권리금을 받고 임차권을 팔 수 없게 됨으로써 빈 점포는 경쟁 입찰로 새 주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상인들은 비용을 들여 점포를 리모델링하고 상가 가치를 높인 점을 인정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지하도 상가는 공유재산이기에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회장은 황당하게도 민선 6기 마지막 날 권리금 금지 조례가 단 3분 만에 시의회를 통과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사회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어려움을 풀어주기는커녕 영업 환경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지난 7월 25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포함한 정부 여당 광역단체장들이 서울시와 손잡고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라고 밝힌 자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서울시의 좋은 정책들을 경남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하였는데 과연 이번 서울시의 지하상가 권리금 금지 제도를 도입할지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김지민 기자였습니다. 지난 3년간 유료화로 논란을 빚었던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올해부터 결국 무료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9일 시사경남은 진주시민 2,379명을 대상으로 진주 남강 유등축제 유무료화에 대한 긴급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특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지난 7월 진주 남강 유등축제의 무료화 공약을 내건 조규일 신임 진주시장의 취임으로 진주 남강 유등축제의 무료화에 대한 진주시민의 기대가 한층 높아졌고 그 결과 진주시와 진주문화예술재단은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강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축제 운영을 위해 남강 유등축제 입장료를 무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도 시사경남은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민들의 갈등과 고충에 귀 기울여 경남도민과 소통하는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뉴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주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의 공범으로 소환 조사할 전망입니다. 지난 6월 27일 정식 출범으로부터 36일간 쉼없이 달려온 특검팀의 수사는 이제 김 지사의 댓글 조작 연루 혐의라는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특검팀 박상윤 특검보는 1일 브리핑에서 김 지사 측에 조만간 출석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아직 의견 조율을 하지는 않았지만 1차 수사 기간이 24일에서 25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빨리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댓글 조작 결과물을 보고받았다는 내역과 이를 뒷받침할 진술을 확보하고 그간 참고인이던 그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드루킹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 시스템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운용을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팀은 경남 창원 도지사 관저를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전날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며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특검은 소환 전 김 지사의 휴대전화와 개인 일정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이나 각종 규제로 겪는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부총리와 만난 상인들은 골목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당국이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하면서 정부가 최저임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해서는 종업원 1인당 지원금이 월 13만 원인데 조건이 까다롭다며 단기간 일하는 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4대 보험 가입 등 일자리 안정자금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 장관은 정부가 최저임금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의견을 경청했고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8월 중에 여러 대책을 낼 것이다. 그것만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세금 문제 등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개편을 더 할 것이 있으면 더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지난달 6일 리비아에서 한국인 한 명이 무장단체에 납치돼 27일째 억류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발생 27일째인 이날 피해자로 추정되는 한국인 포함 4명의 동영상이 리비아 유력 매체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자로 보이는 이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조만간 납치 세력이 요구 조건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는 현지 지방 부족 세력 산하의 무장 민병대일 것이라는 관측 속에 구조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속에는 납치 세력의 일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총을 든 채 피랍자들 주변에 서 있는 모습과 함께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밝힌 중년 남성은 영어로 나는 너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다. 나로 인해 아내와 아이들의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하다. 대통령님, 제발 도와달라. 내 조국은 한국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외교부에 의해 이번 한국인 피랍 사건을 접한 합동참모본부는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인근 해역으로 급파했습니다. 다음은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NC 다이노스가 접전 끝에 삼성 라이온즈를 눌렀습니다. 양 팀은 전날 경기에서 장장 4시간 30분에 걸친 연장 혈투 끝에 무승부를 기록하였는데 일기예보 사상 최고의 더운 기온을 기록한 1일 원정 두 번째 경기에서 9대5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양 팀은 1회 초에 NC 노진혁의 홈런을 시작으로 5개의 홈런이 나왔는데 더운 날씨에 야구장을 찾은 많은 팬들에게 열기를 식혀준 반가운 경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어제 밀양의 낮 최고 기온은 38.9도로 관측 이래 5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 창녕을 기준으로 22일 연속해서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네, 오늘도 경남 전 구간이 진한 보라색을 띤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6도, 최저 기온은 25도 이상 유지되는 폭염과 열대야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태풍 종다리에서 약화된 열대저하부가 서귀포 남쪽 부근 해상에서 서진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뜨겁게 달궈져서 다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땡볕이 그대로 내리쬐면서 더 덥겠습니다. 폭염 취약성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김해입니다. 따라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김해 37도, 밀양은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공기는 깨끗해서 미세먼지 걱정은 덜어도 됩니다. 다음 주 입추에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자주 샤워를 해서 체온을 떨어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립바른 소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